열어주세요. 열어주셨나요? 자, 제일 먼저 해줄 거는 답안 작성 요령부터. 첫 장에 보면 아래쪽에 답안 작성 요령 써져 있으시죠? 자, 읽어보자면 온라인 답안 작성 절차, 수험자 등록, 시험 시작, 답안 전송, 시험 종료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요거는 뭐 시험장에 가시면 시험 감독관이 또 설명해 줄 내용이고요. 넘어갑시다. 공통 부분 글꼴에 대한 기본 설정은 함초롱 바탕에 10포인트, 검정 줄간격 160% 양쪽 정렬로 합니다. 요거는 컴퓨터 설치하시면 무조건 되어 있는 거니까 넘어가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색상은 조건의 색을 적용하고 색의 구분이 안 될 경우에는 RGB 값으로 적용하시오. 빨강 255에 00, 파랑 00, 255에 노랑 255, 255, 0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게 왜 써져 있냐면 윈도우 한글 2020으로 넘어오면서 색깔 이름이 똑같아요. 빨강색, 파랑색, 노란색이 다 있어요. 근데 RGB 색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써져 있는 거고, 그래서 요거 색깔을 이제 보실 때 그 숫자 번호까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 넘어갈게요. 각 문항에 주어진 조건에 따라 작성하고 언급하지 않은 조건은 출력 형태와 같이 작성합니다. 자, 그 다음 용지 여백은 왼쪽 오른쪽 11mm, 위쪽 아래쪽 머릿말 꼬릿말 10mm, 제보는 0mm로 합니다. 요거는 어제 했었죠? 자, 키보드에서 뭐 누르면 편집 용지 창 뜨죠? F7 눌러줄게요. 그 다음에 위쪽에 10mm, 머릿말에 10mm, 왼쪽에 11, 제보는 0mm, 오른쪽에 11, 꼬릿말에 10mm, 아래쪽에 10mm 해줄게요. 외우실 때 세로로는 다 10mm고 가로는 11mm라고 외우시면 좀 편하게 외우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설정 눌러주시고, 자, 그 다음에 그림 삽입의 문제의 경우에 내 PC 문서 ITQ 픽처 폴더에 지정된 파일을 선택하여 삽입하십시오. 요거는 이제 시험장에 가면 ITQ 폴더도 만들어져 있고 그 안에 픽처 폴더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꼭 꺼내셔야 되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학생분들이 USB를 들고 가서 그 USB에서 꺼내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실격 처리가 됩니다. 주소가 남거든요. 자, 그 다음에 각 항목에 지정된 페이지의 출력 형태와 같이 정확히 작성하기 바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은 0점 처리가 됩니다. 페이지 구분 1페이지 기능평가 1번, 문제번호는 1, 2번 표시하라고 되어 있고요. 2페이지 기능평가 2번, 문제번호 표시는 3, 4번으로 하라고 되어 있고요. 3페이지는 문서 작성 능력 평가를 하고 문제번호는 표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총 3페이지를 만들 거고 각각의 1, 2페이지에는 문제번호 1, 2, 3, 4를 표시할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컴퓨터로 1점 쓰고 엔터 5번 해줄게요. 2점 쓰고 엔터 2번. 요거 엔터 5번은 그냥 제가 정한 거고요. 몇 번을 치든 상관은 없습니다. 어서 오세요. 성함이? 그 다음에 키보드에서 Alt, Shift, Enter Alt, Shift, Enter 하면은 구역 나누기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페이지가 하나 추가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역시 3점 쓰고 엔터 5번, 4점 쓰고 엔터 2번 하시고요. Alt, Shift, 엔터에서 페이지 추가해 주세요. 컨트롤 엔터로 하셔도 되기는 하는데 Alt로 하는 이유가 Alt, Shift, 엔터로 하는 게 뒤에 마지막 5번 문제 풀 때 페이지 번호를 위에 1, 2번만 페이지 컨트롤 엔터로 하면 1, 2번 페이지에도 페이지 번호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거 방지하고자 Alt, Shift, 엔터로 합니다.
자, 답안 작성 요령은 끝났고요. 이제 올라갑시다. 교재가 없지. 시험지가 없죠. 우리 시험지 1번 문제 볼게요. 페이지 맨 위로 올라가 주시고요. 1번 아래다가 클릭해서 커서 갖다 놓을게요. 1번 아래다 클릭해서 커서 갖다 놓으셨나요? 자, 그 다음에 그 기능평가 1번의 1번 문제 출력 형태를 보면 영문이랑 한글 써져 있죠? 일단 1번 아래다가 내용을 그냥 다 쓰고 나중에 조건을 넣어주면 모양이 똑같이 변동합니다. 일단 글자 쓸까요? 시프트 누르면서 쓰시면 돼요. 알트는 안 눌러야지. 시프트만 눌러야지.
자, 다 쓰고 나서 보시면 줄 내려가는 모양새가 출력 형태가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위에 있는 문제 조건에 따라서 바꿔주면 똑같이 변동할 거예요. 만약에 바꿨는데 똑같지 않다? 그럼 어디 100% 오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네 줄 블럭 잡아줄게요. 마우스를 요 앞에다 두고 이렇게 쭉 긁어주시면 네 줄을 한 번에 블럭 잡을 수 있으세요. 자, 그 다음에 키보드에서 F6 눌러줄게요. F7은 편집용지, F6은 스타일. 키보드에서 F6 눌러줄게요. 오타 찾지 마세요, 선생님. 오타 찾지 마시고 일단 내용 블럭 잡고 F6 넣어줄게요. 자, 스타일 창 떴나요? 자, 그러면 창이 나오고 저희는 새로운 스타일을 추가해야 되기 때문에 왼쪽 하단에 더하기 눌러서 새 스타일 열어줍니다. 자, 스타일 이름에 새 스타일 지워주시고 문제의 조건에 나와 있는 스타일 이름 써줄게요. 항상 문제는 영문으로 스타일 이름을 쓰게 되어 있거든요. 대문자로.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들어갈 게 문단 모양. 여기 왼쪽 하단에 문단 모양 클릭하시고 창이 뜨면은 왼쪽에 여백을 15포인트 넣어달래요, 문제에. 그죠? 그래서 여백 왼쪽에 15를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간격의 문단 아래를 10포인트 넣어줄게요. 자, 그럼 아래쪽에 이미지를 보시면 얘가 이전 문단과 이후 문단을 비교했을 때 오른쪽으로 좀 들어간 거 보이고요. 문단 아래 간격이 요 엔터를 친 것처럼 아래에 벌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넣으셨다면 오른쪽에 설정 눌러줍니다. 썼는데요. 그 스타일 이름 1번 조건에 써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글자 모양 넘어갈게요. 글자 모양 클릭하시고 글꼴 한글과 도듬, 아니, 한글은 도듬, 영문은 굴림, 크기 10포인트, 장편 95, 자간 5%는 공통으로 넣을 거거든요. 자, 언어가 대표인 경우에는 모든 글꼴을 바꾸는 거라 요거를 한글로 바꿔줍니다. 일단. 자, 그 다음에 글꼴 도듬으로 바꿔줄게요. 자, 그리고 장평에는 95, 자간에는 5% 넣어줍니다. 언어 영문으로 바로 연결해서 바꿔주고요. 영문 글꼴은 굴림으로 되어 있네요. 굴림, 장평 95, 자간 5% 넣어줍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다면 오른쪽에 설정, 추가, 설정 눌러주시면 돼요.
자, 점수는 요게 50점짜리인데요. 여기 영문이랑 한글 중에 오타 한 개만 있어도 점수가 안 들어가요, 선생님. 그래서 시험 문제는 안 푸시는 게 좋은 문제입니다. 시간이 남으시면 푸시면 돼요. 네. 기능이 30점이고요. 그러니까 스타일 넣은 게 30점, 나머지 글자를 쓰는 게 20점인데 그 20점이 감점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비중이 크지 않으니까 지금처럼 시간이 없고 내가 좀 못 쓰겠다.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뒤에 문제 더 푸시면 좋아요.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아래쪽에 이제 2번 문제. 어제 2번까지 했다고 해서 2번 문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2번 아래다가 클릭해서 커서 갖다 놓을게요. 다음 조건에 따라 출력 형태와 표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 표 전체 5개의 조건, 차트 전체 5개의 조건 각각에 그래서 10점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 조건 틀릴 때마다 10점씩 감점. 자, 출력 형태를 보면 표부터 그려야 되죠. 출력 형태를 보면 줄수 몇 줄이에요, 선생님? 5줄. 칸수는요? 바뀌지 않습니다. 고정이에요. 무조건 5줄에 6칸 나옵니다. 그래서 개수 세지 마시고 바로 그냥 5줄에 6칸짜리 표 만드시면 돼요. 자, 위에 메뉴 입력 클릭할게요. 이걸로 하셨을까나? 자, 그 다음에 바로 아래 보면 표라고 있고 여기 그림 눌러줄게요. 자, 그리고 줄수 몇 줄에 몇 칸이요? 5줄에 6칸.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이 처음 설치를 하면 요 기타에 글자처럼 취급이 체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글자처럼 취급에 체크를 좀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만들기 눌러줄게요. 여기 글자처럼 지금 여기요. 자, 만들기 누르셨나요? 자, 이제 방향키를 이용해서 이동해 가면서 안에 있는 내용 써줄게요. 선생님 핸드폰 진동 좀 해주세요. 자, 다음처럼 다 쓰셨다면 이제 1번 조건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1번에 표 전체, 표 캡션, 도듬에 10포인트 넣어달래요. 그래서 글꼴을 전체적으로 도듬에 10포인트를 바꿀 겁니다. 다음과 같이 표에다가 블럭 잡아주세요. 블럭 잡았나요? 그 다음에 위에 서식도구 상자에 한 표론 바탕 써져 있는 게 글꼴 바꿀 때 쓰는 거고요. 이거 오른쪽에 화살표 누르면 일단 한권 글꼴이 선택이 되어 있거든요. 요거 모든 글꼴로 바꿔줍니다. 그래야 글꼴 도듬이 보여요. 도듬을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처럼 찾아서 클릭하셔도 됩니다. 손으로 쓰실 거라면 엔터 치셔야 돼요. 자, 도듬에 10포인트 되어 있으니까 넘어가고요. 2번 조건에 보면 정렬은 문자는 가운데 정렬, 숫자는 오른쪽 정렬이죠. 그래서 이 블럭이 전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일단 가운데 정렬해 줄게요. 자, 그 다음에 숫자는 오른쪽 정렬을 해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처럼 숫자 부분을 블럭을 잡아줍니다. 이때 오른쪽에 비어있는 나는 나중에 평균값이 들어갈 예정이니까 숫자가 들어가거든요. 같이 잡아주세요. 다음처럼 블럭 잡았나요?
자, 그리고 오른쪽 정렬 넣어줍니다. 자, 그 다음 3번 셀 배경색의 면색은 노랑 9분부터 7.5까지 블럭 잡아줍니다. 빅데이터의 7.5까지 잡았나요? 자, 그리고 위에 메뉴표에서 오른쪽 끝에서 하나, 둘, 세 번째에 보면 표 채우기라고 있어요. 이거 표 채우기 오른쪽에 화살표 클릭하시면 다음처럼 팔레트 열리고요. 여기 아래쪽에 나와 있는 얘가 노랑이에요. 요거. 자, 아까 제가 처음에 답안 작성 요령할 때 읊어드렸던 색깔 이름. 요거 노랑의 RGB 255에 255죠. 얘도 노랑이거든요, 이름이. 근데 얘는 255에 215예요. 이게 다르다. 그래서 요거 노랑으로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 4번 조건. 한글 계산 기능을 이용하여 빈칸의 평균, 소수점 두 자리를 구하고 캡션 기능을 이용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글 계산 기능을 이용해서 여기 비어있는 란에다가 평균값을 넣을 거예요. 자, 이때 오른쪽 하단은 X자가 테두리가 쳐지기 때문에 요건 빈칸으로 보지 않고요. 요렇게 세 칸만 6.8부터 여기 비어있는 세 칸 블럭 잡아줍니다. 자, 되셨다면 표의 바깥쪽에서 마우스 우클릭, 유일하게 이제 바깥에서 우클릭을 하는 나이고요. 자, 우클릭을 하시면 아래에서 두 번째 블록 계산식이라고 있어요. 있나요? 거기 블록 계산식에 블록 평균이라고 나오죠. 블록 평균을 클릭을 합니다. 자, 블록 평균을 넣으면 문제의 소수점 두 자리까지 구하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소수점 두 자리가 지가 알아서 나와요.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캡션 기능을 사용할 것. 이제 캡션이 뭐냐면 표에 이름 붙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림이나 표에다가 이 데이터에 대한 이름을 붙이고 싶다. 그럴 때 쓰는 거고요. 자, 캡션은 여기 위에 표의 위에 선 부분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해주시면 거기에 캡션 넣기라고 나옵니다. 여기 위에 선에다가 마우스 포인터에 사각형 박스 생기면 그때 우클릭, 그리고 캡션 넣기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위치가 아래로 이렇게 캡션이 생기게 되죠. 이렇게 안 할 거야. 자, 위에 상단의 메뉴 보면 두 번째 요거 표 레이아웃이라고 있어요. 요거 클릭할게요. 했나요? 그 다음에 오른쪽 끝에 보면 캡션이라고 글씨 있죠. 캡션 글자를 눌러주세요. 위 눌러줍니다.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요 표 1이라고 생긴 거를 블럭을 잡아서 지워주시고 오른쪽 위에 써져 있는 글자를 써줄게요. 이때 블럭 잡고 안 지우고 그냥 지워도 상관없는데 그냥 지우면 경고창이 하나 떠서 좀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블럭 잡고 지우는 거예요. 블럭을 잡고 백스페이스, 앞에서 말고 뒤에서 앞으로. 제가 블럭 잡을 때 뒤에서 앞으로 잡으라고 했었죠. 백스페이스 글자 지우는 것은 써 이제.
자, 그러면 이거 블럭 잡아줄게요. 1번 조건에 보면 표 캡션 도듬에 10포인트 있기 때문에 캡션 글꼴도 도듬에 10포인트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부분 블럭 잡아주시고 글꼴 도듬에 10포인트 넣어줄게요. 정렬은 오른쪽 정렬 진행합니다. 조건엔 없지만 문서의 표의 오른쪽 끝에 글자가 써져 있기 때문에 정렬 오른쪽 정렬까지 해주세요.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선 모양은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처리할 거예요. 테두리가 여기 이중실선, 어머 코딱지, 요렇게가 두 개가 이중실선, 여기도 이중실선, 그리고 여기도 이중실선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요 선도 이중실선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9분부터 평균 끝까지 블럭을 잡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표 바깥쪽에서 마우스 우클릭, 셀 테두리 배경, 그리고 올려놓으면 옆으로 각셀마다 적용 나오거든요. 각셀마다 적용을 클릭을 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선의 종류를 클릭해서 이중실선으로 바꿔주세요. 아래에서 네 번째 겁니다. 바깥쪽 눌러주세요. 그러면 블럭을 기준으로 위아래 왼쪽 오른쪽에 이중실선이 들어가요. 됐다면 오른쪽에 설정. 자, 이번에는 머리 부분인 9분부터 평균까지 블럭을 잡아주세요. 첫 줄 블럭 잡고 아까랑 똑같이 표 바깥에서 마우스 우클릭, 그리고 셀 테두리 배경, 각셀마다 적용을 클릭합니다. 자, 선의 종류는 이중실선 똑같이 아래서 네 번째 이중실선 클릭하고요. 블럭을 기준으로 봤을 때 위, 왼쪽, 오른쪽에는 이중실선이 들어가져 있어서 여기 아래쪽 혹은 바깥쪽 누르셔도 돼요. 자, 저는 편하게 그냥 바깥쪽 누를게요. 설정. 자, 9분부터 통신기기까지 블럭 잡고 표 바깥에서 마우스 우클릭, 셀 테두리 배경, 각셀마다 적용 클릭하고요. 선의 종류 이중실선 선택하고 아까랑 똑같은 바깥쪽 눌러줍니다. 위아래 왼쪽에도 다 똑같은 이중실선 들어가기 때문에 역시 같은 바깥쪽 누르셔도 돼요. 설정 눌러주세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커서 위치를 표의 오른쪽 하단에다 갖다 놓을게요. 블럭은 굳이 풀 필요는 없습니다. 풀어도 상관은 없고요. 한 칸이기 때문에. 자, 커서 위치 여기 오른쪽 하단에다 갖다 놨나요? 자, 그 다음에 위에 메뉴 표 디자인 클릭하고 여기 테두리라는 글씨 있는데 이거 오른쪽에 화살표 누르면 다음처럼 테두리 넣을 수 있는 창이 하나 떠요. 여기에 대각선 하향 테두리, 테두리 글씨 누르고 옆에 화살표 누르고 대각선 상향 테두리 누르면 X자